양요와 간석국의 등장. 시대적인 배경. 우리가 동학혁명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진부한 조작된 역사적인 내용의 사건 배열이 아닌 실제로 벌어졌던 진실된 역사적 사건의 정확한 배열만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1800년 정조대왕의 독살 이후 등장한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와 밀란 및 소세 동점이 세도 정치를 한 4대의 양반들은 자신들과 가문의 사리 사용만을 위한 집단들이었습니다. 1836년 상제학을 정립시킨 다산 정약용의 사망과 홍수전의 상제회 조직, 1840년 아편전쟁, 즉 신흥 무장 집단인 대영제국이 중앙아시아의 중조인 천주와 왕조의 공격이 시작되고 이 전쟁에서 패배로 소세 동점의 본격화가 시작됨. 이때 천주가 함락되고 파괴되며 살육됨. 1851년 아편전쟁으로 패배하고 붕괴된 청조선의 정보군을 대신해서 드디어 선인들이 척양척외의 깃발 아래 동학 태평전국 혁명의 시작. 1852년 동학혁명군을 진압하기 위해 대영제국의 앞잡이 변발한 만청 도의 된놈의 등장. 1864년 대영제국의 앞잡이 만청에게 동학군의 수도인 천조가 있었던 청경이 함락됨. 수훈체제후 차명되고 홍수전 사망하는 것으로 처리. 현재 중국사와 반도사로 분리된 우리의 모든 역사적인 배합을 상기와 같이 합치면 전체적인 역사 전개가 진실성과 상관성을 띠면서 자연스럽게 이해하기 쉽게 전개된다는 사실입니다. 1864년 7월 19일 청경의 함락 전과 후에 동학의 불꽃이 다시 활활 타올라 대영제국과 그들의 앞잡이인 변발한 망청과의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었던 것으로 현재에 조작된 중앙아시아의 이슬람 혁명의 내용을 통해 그 당시의 상황을 재현해 봅시다. 참고로 현 좌편의 머리를 박박민 상투머리 방식을 풀어 헤치면 변발한 만청의 도의가 됩니다. 즉 이들은 같은 세력입니다. 1864년 6월 4일 쿠자 봉기, 64년 6월 23일 야르간트 봉기, 64년 6월 26일 카시가르 봉기, 64년 7월 19일 천경 함락, 64년 7월 23일 오시 투르판 봉기, 64년 7월 26일 우름치 봉기, 64년 7월 27일 악수 봉기, 64년 9월 29일 하미의 재봉기. 상기와 같이 청경의 함락 이전과 이후에 동학혁명의 불꽃이 계속해서 타올랐던 것으로 1864년 7월 19일 청경인 개경이 함락되었지만 이후 우시 우름치 악수인 그곳에서 다시 봉기의 불꽃이 타올랐던 것입니다. 그러면 1840년 아편전쟁 이후 양요의 직전까지 연표를 정리하면서 왜 양요가 발생하였는지 추적해 봅시다. 1845년 영국 군함 사마랑호 무단으로 제주도와 전라도 서남 해안을 측량. 김대건 상해에서 조선인 최초의 신부가 되어 미립국. 상제화의 동학인인 김대건을 현 서학인 가톨릭의 천주교인으로 조작했습니다. 상해의 지명은 뒤편에서 공개됩니다. 1846년 프랑스 세실 해군 소장, 천주교 탄압을 위한 구실로 군함 3척 이끌고 충청도 외환도에 정박. 왕에게 항의서한 전달. 천주교 탄압이라는 것은 대영제국의 파트너 프랑스가 중조를 무력 침공한 것을 숨기기 위한 조작입니다. 서학은 그 당시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1847년 프랑스 군함 글로 아르호, 지난해 세실 소장이 전한 국서에 대한 해답을 받고자 서해안으로 들어오다가 고군산 열도에서 자초. 정부는 청나라를 통해 그 답신을 전달. 고군산 열도는 동종호의 적벽 지역이며 청나라가 조선입니다. 1848년 정부 아편 흡연을 언급. 아마도 차이나에 주작 이입된 아편 전쟁을 보완하기 위해 주작 삽입된 문구입니다. 1840년 아편 전쟁의 본질은 천하의 시스템을 파괴해서 모두 자신들의 식민 지배하에 두고자 했던 대영제국이 이 천하 사회의 중심인 천조를 공격해서 파괴한 짓거리들을 숨기기 위해 아편이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치부를 숨겼던 것입니다. 1855년 영국함 호네트호 독도를 측량. 프랑스함 비르지니호 동해안 일대를 측량. 1859년 대명률 간행.
대명률은 명나라의 법전으로 명이 조선입니다. 1864년 수훈체제 후 홍수전 사망. 1866년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 군민에 의해 불탐. 프랑스 함대 양아진의 내침. 해군 대령 올리비에가 이끄는 프랑스군 재차 내침. 강화도 점령 양혼수 등이 대파. 상기와 같이 1840년 대영 제국과의 아편전쟁 이후 파괴되고 붕괴된 구세계의 중심 중앙아시아로 신세계의 수장이 되고 싶어하는 대영 제국의 정치적인 협조자들인 프리메이슨 집단의 프랑스와 미국의 계속된 간섭과 침공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으로, 이들 무장 집단들인 서양의 침공이 양요인 양의의 요동으로 표출되었던 것입니다. 병인 양요, 병인 사옥이라고도 한다. 1866년 초에 대영군은 천주교 금함령을 내려 프랑스 신부와 조선인 천주교 신자 수천 명을 학살하였다. 이 박해 때 프랑스 선교사는 12명 중 9명이 잡혀 처형되었으며 3명만이 화를 면할 수 있었다. 이 3명 중 리델이 중국으로 탈출해 주중 프랑스 함대사령관 로즈에게 박해 소식을 알리면서 보복 원정을 촉구했다. 이에 로즈가 대함대를 이끌고 내침, 한불 간의 군사적 충돌이 야기되었다. 프랑스 공사 벨론에는 사전에 천국의 승인을 받고 조선이 병인 박해를 단행하였으므로 병인 사옥의 공범자라고 천국 정부를 규탄하였다. 조선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고 로즈 제독에게 응징 원정을 결행할 것을 명하였다. 그러나 조선은 중국의 조공국이지만 정치적으로 독립국가이며 공범 사실은 사실무근이라고 하면서 거병을 강력히 항의하였다. 이에 프랑스는 조선과 수교 관계가 없다는 점과 조선은 정치적 독립국가라는 점 등을 들어 프랑스 정부의 직접 개입 없이 현지 사령관인 로즈의 주재하에 군사적 응징 원정을 단행하기로 결정하였다. 경과 로즈의 제1차 원정은 강화 해협을 중심으로 서울까지의 수로를 탐사하기 위한 예비적 탐사 원정이었다. 로즈는 군함 3척을 이끌고 9월 18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 양화진까지 올라와서 세밀한 지세 정찰과 수로 탐사 끝에 지도 3장을 만들어 돌아갔다. 로즈는 10월 5일에 한강 봉쇄를 선언하고 10월 11일에 제2차 조선 원정길에 올랐다. 로즈는 10월 16일에 광화부를 점령하고 우리는 자비로운 황제의 명령을 받들고 우리 동포 형제를 학살한 자를 처벌하러 조선에 왔다라는 내용의 포고문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조선이 선교사 9명을 학살하였으니 조선이 9,000명을 죽이겠다는 강경한 응징 보복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이후 정족산성의 패배로 로즈 함대는 원정을 포기하고 강화도를 철수하고 말았다는 것이었다. 프랑스군은 강화도 철수 시 고도소 345건과 은괴 19상자 등 문화재를 약탈해갔다. 로즈의 조선 원정은 11월 21일 제2차 원정이 끝날 때까지 무려 2개월여에 걸친 장기 원정이었다. 1864년 천경 함락과 홍수전의 죽음으로 천주가 무너진 동학혁명군들은 힘을 잃었고, 이때 서양의 양이들이 무너진 천주를 대신할 소학의 선교사들이 중원에 들어와 활개치고 다녔던 것으로, 이때 흥선대원군의 천주교 금함령의 대상들이 양이의 선교사들이었던 것입니다. 동학혁명의 패배로 천주가 무너진 이때부터 소학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병인 양요, 병인년에 발생한 양이의 요동. 신미 양요, 신민년에 발생한 양이의 요동. 양요는 조선의 영역 밖에 있는 사람 또는 집단의 요동으로, 이때 프랑스와 미국은 구세계인 천하와 사해 코리아 연방, 더 코리아의 세력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무장 집단이었던 것입니다. 역사 속 광어는 바로 역사 속 평양입니다. 평양의 군명이 서경입니다. 경도인 서울의 서부 지역이 평양으로 천하의 중심 천주가 있었던 경도인 서울에서 병인 양요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신미 양요. 조선과 미국은 1855년, 1865년, 1866년에 미국 배가 각각 조선에 동해안 통천 영일연에 전천군에 표류함으로써 3차례의 접촉이 있었는데, 이때마다 조선은 미국의 배를 청나라로 호송하는 등 친절을 베풀었다. 그러나 1866년 7월 평양 경내에 대동강에 들어와 통상을 요구하던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 호를 불태운 사건이 일어났다. 신기하지요? 미국의 배가 조선에 표류하면 그냥 돌려보내면 되는 문제를 왜 조선이 미국의 배를 청나라로 호송하는 것일까요? 청나라가 바로 조선입니다. 전개 미국은 이 사건을 계기로
무력에 의한 강제 통상을 계획하고 청국 정부의 사건의 조사를 의뢰했다. 미국 함대는 그해 4월 3일 경기도 남양부 풍도 앞바다에 정박하여 수로를 증항하면서 4월 8일에는 물류도 앞바다에 이르렀다. 로저스는 해군 중령 블레이크로 하여금 조선 4척 포함 2척을 거느리고 염화 일대를 측량하게 했는데, 이들이 손떨목을 지나 광성진으로 나가려고 할 때 연안을 경비하고 있던 조선포대는 포격을 가했고 덕진진, 초지진 등에서도 합세하여 공격했다. 그 결과 미국 측은 더 이상 북상하지 못하고 대각했다. 그해 4월 15일 대원군은 진무사 정교원을 시켜 미국의 불법 침략을 문책하고 통상조약 교섭을 거절하게 했다. 이후 격정 끝에 미국은 결국 조선으로부터 철퇴하기로 결정했다. 병인 양요는 프랑스, 신미 양요는 미국의 통상과 식민지 건설에 대항하기 위한 이들 무장 세력과의 전쟁으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실제로 전쟁이 벌어진 장소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신미 양요의 무대 남양, 염화, 광성진, 덕진진의 지명을 밝혀봅시다. 남양, 경기도 남양의 군명을 당성익주라고 합니다. 남양의 군명 당성은 당구로인 천황님이 계셨던 곳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염하, 염주에 흐른 하천이 염하입니다. 황해도 연안의 군명을 염주, 온주, 오원, 양원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양천의 군명을 공암, 제양, 파릉, 양평, 양원이라고 합니다. 황해도 연안의 군명이 염주로 경기도 양천의 군명 제양이란 제후국 제나라가 있었던 곳의 지명으로, 이 염주는 금강산 중 관중의 한강 압락강에 흘렀던 곳의 지명들입니다. 광성진, 광주에 있는 성이 광성이고 포구가 광성진입니다. 또한 광주와 간평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경기도 광주의 군명 남한산은 왕부의 성이 있었던 관중지역이라고 했습니다. 덕진진, 덕진이란 독주 덕원 덕양에 있는 포구입니다. 경기도 고양의 군명을 다를성 행주 덕양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고릉의 군명을 대가야 고양 영천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흥양의 군명을 고이고흥 고양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고양의 군명 덕양이란 독주 덕원과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고양 영천의 영지역이란 신시계천의 무대 천주와 천황님이 계셨던 금강산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신미 양요의 무대 전체가 신시계천의 무대 천주와 왕부의 중심이 있었던 관중 지역에서 벌어진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역사 속 강화의 정체만 밝혀도 역사가 어떻게 조작되었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